안녕하세요. 조영종 TV입니다. 조영종 TV 교육 토크쇼 네 번째 시간. 자사고 아시죠? 예, 자사고를 지금 정부에서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사고 일괄 폐지는 정당한 것인가? 현재 재판 진행 중입니다만은 그 이야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풀림 네 번째 시간 역시 패널 두 분 모셨습니다. 영종도 교육혁신포럼의 김철영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순창대학교 최근택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자사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용어인데요. 정부는 지금 일괄 폐지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사고 일괄 폐지 이게 좀 바람직한 방향인지 우리 김철영 의원님 먼저 말 열어주십시오. 네, 역시 좀 해외 그런 사례라든지 관점을 봤을 때는 이거는 한마디로 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정부가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뻔히 또 이게 없어지면은 문제가 해결되느냐, 일반고가 다 좋아지느냐, 절대 그런 일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역발상으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자사고 이게 사립고 비율이 이제 진정한 사립이죠. 자율형 자립형 봤을 때 한 3.5% 요 정도 사실밖에 안 돼요. 예. 근데 이거를 대거 한 20%, 30%확 늘려버리면은 오히려 역작용으로 어떤 자사고가 주목되지 않고 다양성이 있기, 원래 취지가 다양성이거든요. 그렇게 해줌으로써 문제를 역발상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일단 하도록. 예. 자사고를 오히려 늘려보자. 예, 진정한 의미의 사립고 현재 3.5%인 것을 한 20 내지 30% 늘린다면 오히려 다양성 교육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우리 최 교수님 자사고 주변에서도 이제 말씀들 많이 나눠보셨을 텐데 자사고를 일괄 폐지한다고 하는 입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자사고가 문제가 되는 게 아마도 첫 번째로는 이제 자사고 출신들이 보통 이제 소위 인기과 의대나 약대는 이제 이번에 신설됐지만요. 의대나 치대나 뭐 수의대나 이런 의학 계열의 인기과로 자사고 학생들이 좀 많이 가는. 그 다음에 이제 자사고 학생들이 소위 이제 스카이라고 하는 좋은 이제 그런 대학 쪽에 많이 가는. 그래서 일반 대학에서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뭐 좋은 학생들이 없어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이제 진로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 때문에 폐지로 가는 그런 거 아닌가요? 글쎄요, 자사고에 몰려든 학생들이 일반계 고등학교 자사고가 없을 때 일반계 고등학교로 간다고 하면 그 학생들이 상위 그룹에 들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 친구들이 자사고에 가서 공부를 더 잘한 건지 아니면 잘한 학생들이 모인 건지 그건 좀 따져봐야 할 일입니다만은 그들이 그곳에서 공부하는 것이 누구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쉽게 말하면은 뭐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에서 배 아픈 심리겠죠. 근데 문제는 그거를 또 이 정치인들이 좀 어떻게 보면 야비하게 이용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왜냐하면은 상당수 정치 또는 행정 관료 소위 말하는 진보 측에서 자기 자식들은 대부분 자사고든 외고든 심지어 유학을 보내고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완전 태도를 돌변해서 없애자 이 논리거든요. 누가 신뢰를 하고 누가 믿겠어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하면은 사촌이 땅 사는 것을 배합화해서 시기 질투를 유발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이용하는 거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저는 단언하고 싶고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갈수록 교육은 다양성 또 개별 맞춤성에 대한 수요는 폭발하는데 결국 우리가 정부에서 평준화 어떤 똑같은 학교를 만든다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결국은 이거를 이제 오히려 역발상으로 다 풀어줘야 진정한 어떤 맞춤형 또는 어떤 왜냐하면은 지금 시행될 고교 학점제도 어떤 선택이잖아.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듯이 똑같이 내가 다니고 싶은 학교를 선택하게 하자는 거죠. 그게 이게 맞물렸을 때 이게 시너지가 나타나는 거지. 과목은 선택하되 학교는 선택 못한다?
이것도 논리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아마 이제 그거는 요즘 이제 아마 정치적으로 음. 많이 얘기하는 평등의 음. 평등이라고 하는 거를 교육에 맞추다 보니까 아마 강제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형태로 아마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것 같은데요. 이제 분명한 거는 교육은 그다음에 학생들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기성품이 아니거든요. 누구나 다 다양성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직업이 굉장히 많듯이 이 학생들이 나가서 일을 해야 할 방향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학교 교육에서 필요한 거는요. 각자의 소질을 발견하는 거고요. 그 각자의 소질을 발견해서 그 소질에 맞춰서 자기의 길을 찾아주게끔 하는 게 교육의 본질이라고 보는데요. 모든 것이 다 평등하고 모든 것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기회의 평등이지 평가의 평등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회의 평등을 주기 위해서는 동등한 교육 환경에서 그냥 공부하는 거는 맞지만 이건 고등학교잖아요. 고등학교는 사실 한편으로는 좀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분야로 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걸 일괄적으로 폐지해서 뭐 기회 평등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기회 평등은 제가 보기엔 중학교까지는 기회 평등이 맞다고 보고 고등학교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분야로 조금씩 찾아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예. 교육이든 모든 게 지금 예전에는 좀 개도국 시절이라든지 못 살 때는 국가 주도형 뭐 교육이 됐던 경제가 됐던 그거는 맞아요. 왜냐하면은 워낙 우리가 못 살고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을 때는 자율성을 주는 게 그게 순리예요. 그래야 더 창의적인 어떤 발상도 놓을 수 있고 결국 우리는 또 지금 뭐 우리끼리 경쟁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든 무대에서 어떤 인재를 사실은 인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키워야 되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저는 오히려 요즘 시대에 맞지 않지만 엘리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제 그냥 엘리트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유럽에서 어떤 노블리스 오블리제 어떤 사회적인 책임감과 어떤 그런 의식을 갖추도록 어릴 때부터 키워서 이 아이들이 뭐 사립이 됐든 또 좋은 공립이 됐든 이게 그래서 이게 결국은 장차 어떤 국가를 이끌 어떤 정치인이 됐든 세계를 휘어잡을 어떤 그런 글로벌 인재가 되는 거지. 하루쯤에 우리가 초중 고등학교는 그런 인재가 없어. 대학에서 그런 인재는 올 수가 없죠. 예, 그건 당연한 논리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그 엘리트 한 사람을 배합할 것이 아니라 크게 보면 그런 엘리트들이 키워서 크게는 사회, 국가를 어떤 리드하는 또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재를 키운다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다 제 부모 잘 만났어, 돈 많았어 이 논리를 들여다보면은 우리나라는 엘리트가 안 나와요. 예, 결국은 그거는 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퇴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아까 김철영 의원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 인용해 주셨는데 그런 거죠. 그 자사고에 속해 있는 학생 숫자는 많지 않지만 거기에 못 간 많은 학생들의 표를 의식한 많은 학부모들의 표를 의식한 그런 정치인들의 얕은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합니다. 제가 우연하게 새 학교 자사고 새 학교를 그 재지정을 위한 평가위원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또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대기업들이 만든 학교였거든요. 충남에 있는 그 하나그룹의 북일고등학교, 그다음에 삼성그룹의 충남 삼성고등학교죠. 그다음에 울산에 있는 그 현대 쪽에서 만든 청운고등학교 세 군데를 평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교장의 입장에서 가서 봤는데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우선 그 재단에서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능한 교사들도 모셔다가 학생들을 좀 잘 가르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을 자율적으로 짜서 잘 운영하고 있는 모습 보고 야 정말 모든 학교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 이런 학교가 왜 생겨서 일반계 고등학교를 어렵게 하는가 하는 생각은 사실은 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정부에서 자사고를 일괄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요. 특히 다양성이라든가 수월성 교육.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셨던 이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사회 엘리트로 커서
우리 사회의 그 일반 대중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인재를 만드는 것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앞으로 자사고가 어떻게 됐으면 좋을지 뭐 재판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은 한번 방향을 예, 제시해 주시죠. 그 사실은 그 우리나라 교육은 뭐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또 정치적 목적 이런 게 이게 막 혼합돼서 지금 뭐 헤어나지는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대 변화는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의 어떤 방법론이라든지 교육 목적마저도 지금 바뀌고 있는 시대인데 그러면은 그거를 누군가 치고 나가서 이론화를 하고 경험을 토대로 뭔가 샘플링 내지는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델이 없으니까 다 바보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럼 미국이라든 선진국은 오히려 그런 어떤 실험적인 어떤 뭐 학교 실험적인 어떤 교수법이라든지 다 그건 사립에서 먼저 시행이 되거든요. 거기서 어떤 정착된 거를 공립에서 벤치마킹해서 이거 파급시키는 게 이게 순서인데 쉽게 이번에 우리가 고교 학점제라도 하는 것도 사실 이론적인 모델은 어딘 민사고예요. 이제 그 모델을 보고 이렇게 또 물론 선진국도 보고 하는데 사실은 물론 저는 마음에 안 들지만은 그런 이론적인 모델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부모들도 눈높이도 높아가고 또 요구도 많아지고 그게 선순환의 발전 구조가 되는데 그걸 없앤다? 이건 다 같이 죽자는 논리와 똑같은 거죠. 그 예를 들면은 사립학교를 자꾸 특이하게 우리가 이게 규제하는데 중국도 사립학교 비중이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글쎄요. 20%가 돼요. 아 그렇습니다. 학교 개수로 치면은 그 20만 개.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큰 동네니까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그렇게 예전에 아주 그 경제 발전 안 될 때는 국가 위주였어요. 경제가 개방되면서 그 사립이 적극적으로 그 시대에 맞게 인재를 적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립학교를 대부분 오픈한 거죠. 근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립학교 있는 나라는 호주예요. 예. 호주는 40%가 돼요. 우리 상상을 못하죠. 우리나라 2% 3%하고 또 특정 지역 도시 우리 서울로 치는 시드니는 60%가 돼요. 그러니까 왜 취지는 너무 시대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공립에서는 대응이 안 된다. 사립이 자율적으로 하라.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없앨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우려되는 거는 물론 있겠죠. 이게 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특정 학과 인기 학과 간다. 역시 그게 물론 그런 학교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은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사립 학교가 사실은 종교 재단인데 원래 설립 목적을 전혀 활용 못 하고 있는 거죠. 그 우리 학교 예를 들면은 이제 앞으로 뭐 다양화되면은 우리 아이는 이제는 국민들도 이제는 사실은 국민 소득도 높잖아요. 3만 불이면은 이제 밥 걱정 안 하고 또 심지어 뭐 앞으로 자꾸 이게 정부에서는 기본 소득까지 다 주는데 진짜 아이들이 행복하게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학교를 역설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런 난잡한 이런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소될 수 있다고 봐요. 예, 과목 선택뿐만 아니라 학교도 예. 선택하게 하자. 우리 최 교수님 일본의 그 사립학교 사례를 좀 비교해서 우리 자사고의 방향 앞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본은요 조금 다릅니다. 이제 사립학교가 아마도 뭐 유도리 교육이 이제 어떤 폐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발전, 교육이 발전을 해야 나라가 발전한다. 뭐 이런 이제 취지도 있고 해서요. 일본은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공립 학교나 사립학교가 있어서 고등학교를 이제 뭐 뺑뺑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배정을 해주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요. 공립학교 갈 사람도 공립학교 가고요. 사립학교 갈 사람도 사립학교 가는데 그 학부모들이 사립학교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다른 사립학교를 가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A라고 하는 사립학교가 처음에 이제 아주 열심히 하다가 B라는 사립학교가 새로 생겼어요. 근데 거기는 아주 정말 선생님들이 열심히 합니다. 그럼 A 학교가 망하는 구조로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A 학교가 이제 학생들을 선발을 못하면요. 우리 같은 경우는 강제로 이제 선발을 해주고 그래서 그 학교도 키워주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은 그렇지 않고요. 그럼 망하면 망하게끔 내버려둬요. 너희가 변화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학교별로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이제 볼 때는 이제 일본 고등학교 물론 이제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일본 고등학교 선생님들 보면 정말 밤새도록 열심히 일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모습들을 그렇죠. 제가 그게 봅니다. 사립학교의 좋은 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공립학교 선생과 공립학교에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은 부모들이 일단 선택의 시야가 있잖아요. 부모들이 또 학생들을 통해서 또 아는 학부형을 통해서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되면 다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데 이게 그런 이론적인 모델 없이 똑같이 한다? 그럼 다 같이 죽고 결국은 나중에 학교는 경쟁력이 없고 결국은 사교육 쪽으로 가고 학교 존재의미는 갈수록 퇴색되고 그게 악순환 되는 거죠. 저는 참 불안하게 보는 게요. 교육은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근데 현재의 교육을 보면 향후 20년 뒤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갈까? 정말 안타깝고 정말 마음이 아프고요. 미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교육은 평등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교육은 다양성을 주고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기회의 평등이 돼야 되지 평가의 평등이 돼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다양한 인재를 키워서 각각의 인재들이 넘버 원으로 다 만드는 게 아니고요. 온리 원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한국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1등이 돼야 되지 어느 한 몇 가지 분야만 만들어 놓고 거기 1등이 되라고 이 편가르기만 한다면은 이건 정말 이렇게 해서는 정말 안 되지 않나. 네, 또 하나 웃기는 예. 거는 이제 국내에서는 사립학교를 못하게 하고 제주도 지역은 또 활성화시켜요. 이거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주도에 1년에 그 학교가 4개인데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1년에 거기서 움직이는 돈이 얼마 정도 될지 생각해 보셨어요? 글쎄요. 2조 정도가 돈이 왔다 네 갔다.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 학비, 그 아이들 뭐 기숙사비 또는 뭐 상당수 부분이 제주도가 아닌 외지 사람이잖아요. 그 생활 기반이 옮겨가니까 그게 파생되는 어떤 뭐 생활비라든지 사실은 2조가 더 돼요. 그런 거를 그게 상당수 또 돈이 그게 외국 학교로 빠져나가요. 네. 그럼 제주도는 되고 왜 우리는 안 되느냐 이거죠. 그 다 그런 수요가 많잖아요. 어떤 좀 더 선진화되고 좋은 교육의 모델을 경험하고 싶고 하고 싶잖아요. 자, 그러면 공립학교 학생들 학부형들 손빨라 그런 이야기 아니죠. 그러면 사립은 그러면 예를 들면 만약 20% 정도가 사립이 자율적으로 된다면은 거기 세이브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몇십 조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공립학교를 더 학교 시설부터 선생 질 퀄리티부터 프로그램을 엄청 좋게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이게 서로가 윈이 되는 건데 결국은 다 같이 죽잖아. 아까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2차 대전 전투기가 추락하는 꼴.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그런 현실을 지금 맞고 있는 거죠. 예. 아, 정말 생각할수록 참 고민이 됩니다. 다양성 측면에서 보면 자사고를 오히려 지금보다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렸으면 좋겠다. 사립학교가 앞서가면서 공립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고 또 예산이 전략되는 것을 공립에 투자해서 공립학교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생각, 일부 편향된 생각으로 자사고를 무조건 다 일괄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고 재고대할 필요가 있겠다는 이야기로 오늘 이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 시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